안녕하세요. 초등 언빠TV의 짜장쌤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수학 문제집 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학교에 수학 교과서가 있고 수학 익힘책이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또 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수학 연습 훈련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뛰기 선수가 하루에 높이뛰기 연습을 딱 30분만으로 제한을 한다면 글쎄요, 어떤 그 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 있는 수학 문제집, 수학과 학교의 수학 익힘책만으로 수학을 다 한다면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수학을 좀 더 해나갈 수 있는데 뭐 한계가 있겠죠. 어쨌든 거짓말하고요. 그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학교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집을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면, 첫 번째는 EBS 만점왕 시리즈를 보면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EBS의 만점왕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응용, 심화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기본이고요. 아이가 학교 공부에 좀 다가가는데 버거워하는 것 같다 하면 연산, 학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조금 쉽게 수월하게 된다 그러면 응용, 이 단계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 EBS 만점왕의 가장 큰 장점은 방송하고 연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EBS의 강사 선생님이 이끌어서 이 문제집을 풀이하고 끌어본다는 것이 같은 성향이 있는 문제집이 바로 센 연산이라는 문제를 있습니다. 만점왕, 센연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면 요거보다는 한 단계 좀 더 운용 있는 문제집인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좀 만점왕 운용을 할 수 있는 수준, 다시 말해서 학교 공부의 수학이 좀 많이 쉽고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기본돌 기본 운용으로 바로 시작해드립니다. 기본돌 기본 운용을 가지고 학교 수학에서 살짝 심화 발전된 문제들까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디딤돌 기본 응용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문제집은 센이라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이라는 문제집을 풀면 교과서의 기본 개념에서 한 2단계 더 높은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센보다 그 위에 있는 문제집은 최상위 문제집이라는 게 있어요. 최상위. 그래서 최상위에도 2가지가 있는데 최상위가 있고 최상위 S가 있어요. 2개 중에서 어느 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냐라고 한다면 사실 최상위 문제집이 조금 더 위에라고 보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굳이 따지면 이래요. 최상위 S는 약간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의 심화 발전 문제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최상위 문제집은 말 그대로 아이가 문장제 문제를 풀면서 행간을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떠한 수학적 개념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약간 실생활 문제, 문장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맞아요. 점프왕이라는 문제집, 왕수학이라는 문제집이 등등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팩토라는 문제집을 또 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 순서를 좀 정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요? 만점왕, EBS 만점왕과 센 연산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디딤돌 기본 응용이라는 문제집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센, 그 다음 단계가 최상위, 그 다음에 최상위 S라는 문제집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왕수학과 점프왕이라는 수학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학 문제집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은 나뉘었는데 이거는 철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어렵고 더 쉽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의 난이도가 좀 나뉘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집을 고를 때 첫 시작을 뭘로 할지는 그 아이의 현재의 수학 능력에 따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수학을 충분히 좀 앞서서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면
굳이 만점왕과 디딤돌 기본 응용보다는 그냥 센으로 바로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최상위까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수학이 좀 많이 버거워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네, EBS 만점왕을 하고 그 다음에 디딤돌 기본 응용을 하고, 그리고 센까지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디딤돌 기본 응용까지만 해봐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굳이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최상위 또는 뭐 왕수학 점프왕까지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천천히 지금은 EBS 만점왕을 가지고 해보면서 천천히 단계를 높여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하고 별로 흥이 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계속 어려운 문제만 풀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미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아이의 실력을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파악할 수 있느냐? 그 문제집의 단원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단원 평가에서 70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점왕 단원 평가를 봤는데 70점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문제집은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90점이 넘어가면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70점 언저리 수준이면 괜찮은 겁니다. 자, 최상위 문제집을 풀었는데 60점에서 70점이다.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제집이냐 최상위 문제집이냐에 따라서 그 정답률의 차이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최상위 문제를 풀었는데 10점, 20점 수준대의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몇 점은 넘겨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40점에서 50점 이상은 맞아줘야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10점, 20점은 맞지 않는 거죠. 이 문제집은 맞지 않는 옷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제집을 풀어서 70점 내외라고 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문제집 중에서 연산에 초점을 좀 더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센 연산도 있고요. 조금 더 쉬운 큐브 연산 문제집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산의 발견이라는 문제집도 있으니까 요걸로 기본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소수 분수에 대한 기본 연산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또 뭐겠습니까?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문제집에 거의 QR코드도 있고요. 또는 그 문제집 사이트에 가면 동영상으로 풀이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EBS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표시해두고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답지를 보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지대가 많아질수록 수학 점수는 안 나오는 겁니다. 풀었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수학 재미없어요. 왜 나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내가 한번 문다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죠? 늘어지게끔 한번 풀어보는 것이죠. 오늘 10분 고민, 내일 10분 고민, 그래도 모른다. 마지막 날 10분 고민하고 정답지를 보고 쭉 한번 써보는 거고, 그 다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또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볼 수 있으면 내 것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찍어가면서 오답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죠? 네. 오답 노트 작성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말 그대로 오답 사진을 찍어서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거나 또는 내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요. 또는 그 모르는 문제들을 갖다가 쭉 보고 아예 정답지를 보지 않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질문을 한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는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답지를 보고 난 후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수학은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아이가 지금 학년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고 뒤처져 있다라고 해서 부모가 손을 놓아버리면 아이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존감하고도 연결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초등학교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초등학교 6학년 아니요. 멀리 바라보십시오. 멀리 바라보시고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을 보시면 그때라도 시작할 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많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 가르쳐 줄 때 배우는 것이 학습의 속도와 효과 면에서는 약 5배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 그 속도에 맞춰서 간다면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과 습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학이면 그 시간만큼 스스로 익히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문제집 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꿀팁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만점왕을 풀고 디딤돌 기본 응용을 풀어요. 그런데 기본 문제는 그냥 스킵해도 괜찮아요. 뒤쪽에 응용 부분, 그 다음 단계가 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센 수학을 풀 때 스텝 1, 2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그냥 넘깁니다. 개념 학습과 문제들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한가요? 발전 문제, 심화 문제, 응용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강사님 문제집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닌가요? 수학에 조금 더 조예가 깊고 좀 더 깊이 있게 한다면 3권 정도. 기본, 심화 발전, 그리고 최상위까지. 그죠? 근데 아이가 좀 더 뒤처지는 아이다. 그럼 최소 2권으로 하면서 자신감부터 회복을 한다라는 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공감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뭐가 더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들은요, 사실 저는 전혀 출판사하고는 상관은 없다라는 거 뭐 잘 아실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철저한 개인적인 어떤 나름의 수학 문제집의 루트니까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장쌤이었습니다.